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법, 왜곡죄라는 생소한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최대한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에 비유해서 이 법이 왜 위험한지 5분 동안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왜곡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간단히 말해 판사가 판결을 내리거나 검사가 수사를 할 때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법입니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판사나 검사가 거짓말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왜곡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심판 왜곡죄라는 법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죠. 심판이 오심을 하거나 특정 팀에 유리하게 휘슬을 불었다고 판단되면 심판을 감옥에 보내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축구 경기에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많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공격수가 엉켰을 때 누군가는 반칙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정당한 몸싸움이라고 합니다. 이때 심판이 이건 정당한 몸싸움이다 라고 판정했는데 경기에 진 팀의 팬들이 저 심판은 우리 팀이 싫어서 법을 왜곡했다, 감옥에 보내라 라고 고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은 다음 경기부터 겁이 나서 휘슬을 제대로 불 수 있을까요? 아마 조금만 애매해도 휘슬을 아예 안 불거나 관중석 목소리가 더 큰 쪽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이게 바로 법 왜곡죄가 가진 첫 번째 치명적인 약점, 심판의 소신을 꺾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를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때리려 해서 내가 먼저 밀쳤을 때 어떤 판사는 방어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보지만 어떤 판사는 과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왜곡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너 왜곡했지? 감옥 가?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소신 있게 판결할 판사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이 정치적인 보복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리사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떤 요리사가 정성을 다해 국밥을 만들었는데 손님이 맛이 왜 이래? 이건 국밥에 대한 모독이자 왜곡이야 라며 요리사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손님이 요리사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대신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나를 유죄로 만들었다며 판사를 고소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사는 졸지에 범죄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수사를 받는 동안 그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멈추거나 엉망이 되겠죠. 결국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판사와 검사의 입을 막는 용도로 이 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무서운 점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하러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판사는 속으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여러분 편을 들어줬다가 상대방 권력자가 법 왜곡죄로 자신을 고소할까봐 무서워합니다. 결국 판사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기계적이고 권력층에 유리한 판결만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판 지연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지금도 재판 하나 끝내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패소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판사를 고소하기 시작하면 법원은 마비됩니다. 내 사건은 뒷전이 되고 판사들은 자기 재판 준비하느라 바빠질 겁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통째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에도 그런 법이 있다는데 왜 우리만 유난이냐? 라고요. 하지만 이건 아주 잘못된 정보입니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과거 나치 시대의 말도 안 되는 학살을 정당화했던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아주 특수한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에서도 이 법으로 판사를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로또 당첨 확률만큼 희박합니다. 판사의 독립성을 그만큼 존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독일보다 훨씬 기준이 느슨하고 위험합니다. 마치 감기약을 처벌하겠다고 독극물을 가져오는 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판사와 검사는 분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직권남용죄라는 법도 있고 국회에서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탄핵제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판결이 잘못됐다면 상급 법원에 항소해서 바로잡을 기회가 3번이나 주어집니다. 이미 있는 안전장치들을 잘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판사의 머리 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을 매달아 놓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르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풍랑에 휘말려 갈피를 못 잡게 되면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힘없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비바람에 노출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독이 든 사과, 그것이 바로 법 왜곡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판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비유들이 여러분이 이 복잡한 법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 담기 힘든 이야기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